베이징발 동지는 미국의 마술사 데이빗 브레인이 런던 템즈강 위에서 세운 44일간의 금식 기록을 5월 8일 중국의 한의사 첸 지안민이 경신했다고 보도했다. 첸은 시추한성의 산악 유황지에 마련된 지상 14m 높이의 유리상자 안에서 49일간의 금식에 성공했다. 인도의 마데크는 1995년에서 1996년 사이에 211일 동안 그리고 2000년 1월 1일부터 411일간 임상 데이터 수집에 협조하면서 금식을 했다. 2003년 6월 30일 스페이스 데일리는 미항공 우주국 나사가 인도의 이란 라탄 마네크라는 사람이 8년 동안 물과 햇빛만으로 살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그를 나사로 초빙하여 금식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단지 매일 저녁 지는 해를 1시간 정도 똑바로 주시하는 기이한 양생법으로 살고 있었는데 나사 과학자들은 그가 실제로 130일간 물만 섭취하며 생존하는 것을 확인했다. 마네크의 금식 상태에서 신체 변화와 건강 유지 등을 연구하여 우주여행 시 새 기술을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는 태양에너지가 독특한 맛이 있다고 말했다는데 대부분의 인간이 사용하지 않는 95%의 뇌세포를 태양에너지 충전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양에너지를 뇌에 저장하는 방법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1초, 3초 동안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바라보는 시간을 매일 조금씩 늘려 30분에서 35분까지 늘린다. 이렇게 보는 시간을 늘려가면 눈이 손상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태양을 바라보는 시간이 15분이 될 때부터 식욕이 감퇴하고 배고픔의 고통이 승리로 바뀐다고 말한다. 해를 바라보는 시간이 30분에 이르면 인간의 뇌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신체에 이를 공급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되며 이때부터 해를 바라보는 것에 더해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 매일 햇볕에서 맨발로 40분 동안 산책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물리적, 심리적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고 정신적, 신체적 불안감에서 생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한다. 또한 신체 주변에 에너지장이 형성되어 병균의 침입을 차단,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된다고 한다. 금식은 예로부터 수도와 심신수련자들이 요가, 명상 등과 병행해온 수행의 한 방법으로 때로는 특수한 건강요법으로 사용되었지만 이번에 마네크를 통해 태양에너지 양생법을 알게 된 사람들은 정말 태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의구심을 품는다고 한다. 포아트 군달리니 프라나 정기신 군달리니 우주의 모든 차원은 세 가지 에너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군달리니 신, 포아트 정, 프라나 기가 그것이다. 소우주인 인간도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세 가지 에너지의 분발력과 지배력은 인간의 능력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그중 쿤달리니, 보통 이 물라다라 회음 차크라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가 생명체가 어떤 변화의 의지를 만들면 그 변화와 관련된 차크라 경로로 나선형으로 돌며 이동하면서 주변에 있는 프라나 기를 모아 포아트의 변화를 이루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 쿤달리는 일종의 압력감으로 느껴지는 자극제를 할 수 있는데 적당히 모이면 강한 만족감을 만들지만 심하게 인체 연한 부분에 모이면 고통을 유발하기도 한다. 쿤달리니는 마니푸라 탄전 차크라를 통해 프라나 기 흡수가 커지는 만큼 밀도가 높아지는 특성을 지닌다. 반대로 쿤달리니 밀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많은 프라나와 포아트를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수도자들은 이런 능력을 이루기 위한 고행을 마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고행을 하면 고통을 없애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게 되고 힘을 많이 주는 것은 결국 마니푸라 단전 차크라를 통해 프라나를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쿤달리니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철이 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계속된 쿤달리니의 밀집은 오히려 인체 조직의 파괴를 만들고 만다.
인체를 살펴보면 뼈도 있지만 부드러운 점액질들도 존재한다. 인체의 모든 밀집 정도를 정하는 쿤달리니도 강한 쿤달리니와 약한 쿤달리니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때문에 옛날 부처 또한 모진 고행의 무익함을 깨달아 조화로운 생활을 강조한 것이다. 보아트 우주가 차크라의 쿤달리니와 프라나를 통해 표현해낼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보아트라고 한다. 쉽게 말해 쿤달리니와 프라나를 제외한 모든 개념의 에너지를 보아트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과학에서 다루는 모든 에너지는 이 보아트에 해당된다. 쿤달리니가 우주의 존재를 창조하는 의지라면 프라나는 그것을 이루게 하는 연료이며 보아트는 그로 인해 생성되는 창조물이다. 때문에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모두 이 보아트 에너지라 볼 수 있다. 불교의 공증시색 색즉 시공이란 말에서 쿤달리니와 프라나는 공에 해당되며 보아트는 색에 해당된다. 프라나는 기라 불리는 에너지다. 프라나가 보아트와 결합된 후 여분의 프라나가 신체 밖으로 방출되는 것을 오라라 한다. 쿤달리니를 통해 프라나는 서로 다른 보아트를 하나의 보아트로 결합시키는 접착제 구실을 하여 물질계와 영계의 무수한 보아트 창조물을 탄생시키게 한다. 프라나 에너지는 서로 다른 보아트 에너지를 결합시켜 무수한 존재들을 만들어내지만 보아트 에너지보다 쿤달리니 에너지와 더 친화력을 보이는 특성을 갖는다. 때문에 프라나 에너지와 보아트 에너지가 아무리 강렬하게 연결되어 X라는 존재를 만든다 하더라도 보다 강력한 쿤달리니 Y라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 그 X의 프라나를 요구하게 되면 X의 프라나는 분리되어 Y의 존재를 만들기 위해 다시 움직이게 되고 X의 존재는 파괴된다. 돈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다. 철수라는 사람이 3천만 원 가치의 일을 해서 3천만 원 가치의 자동차를 샀다. 철수는 쿤달리니로 말할 수 있고 이랑 같이 3천만 원의 돈은 프라나의 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는 3천만 원의 가치의 보아트라고 말할 수 있다. 자동차는 3천만 원 가치의 프라나와 그에 합당한 보아트로 결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철수의 의지와 달리 철수의 식구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비로 2천만 원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해보자. 이 상황에 철수에게 아무런 현찰이 없다면 철수는 자동차를 팔아 치료비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때 교통사고는 또 다른 쿤달리니의 의지로 볼 수 있고 2천만 원의 치료비는 철수에게 사라지게 되는 프라나의 양이라 할 수 있다. 프라나는 우주의 돈이다. 또한 우주의 돈을 보다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가치 창출을 해야 하는데 그 가치 창출을 쿤달리니의 활동으로 보면 된다. 또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고가의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데 이 고가의 재물을 고차원적인 보아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느낄 수 있도록 수련해야 된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프라나가 들어간다. 보통 사람이 쿤달리니 수련을 통하여 쿤달리니를 좀이라고 단단하게 만들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상시에 느낄 수 없는 짜릿한 쾌락을 느끼게 되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신체적으로는 기력이 충만해져 힘든 활동을 해도 지치지 않게 되며 정신적으로는 기발한 생각들이 샘솟고 머리 회전이 빨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 상태를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은 수련을 하면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지에 이른다.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잠재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때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행복을 느낀다. 프라나는 물질계를 움직이는 에테르계, 아위 영계인 아스트랄계, 중위 영계인 멘탈계, 상위 영계인 코잘계에 존재하지만 프라나 밀도에는 차이가 난다. 에텔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라나 밀도가 1이라면 아스트랄계에서는 100이다. 또한 멘탈계에서는 만이다. 고살계에서는 1억이다. 이러한 프라나의 구분은 각 계에서의 역량의 차이를 만들며 역할의 차이를 만든다. 식물에도 의식이 있다. 생명에너지장은
생체 발광 현상이라는 말로 알려져 있다. 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냉발광 현상은 세균, 버섯, 개통벌레, 물고기 등에 나타나는데 이를 생체 플라즈마 작용이라 볼 수 있다. 대기압 플라즈마란 물리학적으로 플라즈마는 물질의 세 가지 형태인 고체, 액체, 기체와 더불어 제4의 물질 상태로 불리며 이온화된 기체와 전자의 혼합 상태이다. 생명체의 에너지에 대해 연구해온 러시아 과학자 빅토르 이뉴시는 모든 생명체는 미약한 빛을 방사하고 있고 생명체 속에는 생체 플라즈마 장이 있어 인체 속을 흐르는 에너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생명체의 에너지 장의 존재는 길리안 사진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식물의 잎 주위를 밝은 에너지가 둘러싸고 있는 사진은 잘 알려져 있다. 생명체의 물질적 부분보다는 에너지체가 더 근원적이라는 사실은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봐도 이해할 수 있다. 식물은 잎이 자라기에 앞서 먼저 잎 모양의 에너지장의 원형이 투사되고 이 에너지장의 모습에 따라 잎파리가 생겨난다. 이는 육체의 생체 조직들이 그 형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그 뒤에서 생기를 부여하는 에너지장 덕분이라는 것을 말한다. 길리안 사진 촬영을 통해 잎을 연구한 결과 알려진 것은 잎 일부가 잘려 없어진 후에도 한동안은 잘려나가기 전에 완전했던 잎 모양에서 나오던 에너지가 방사된다는 것이다. 물질적 잎사귀는 일부 잘려져 나가도 에너지체는 본래의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브레너는 이런 연구 결과를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하고 식물 잎의 에너지를 관찰했는데 기적의 손치 위에는 이와 같은 의미심장한 일화가 있다. 브레너는 먼저 온전한 잎의 오라를 관찰했는데 물빛 같은 파란색이었다. 그 다음 잎의 일부를 잘라내자 잎 전체의 오라가 핏빛으로 변했다. 브레너는 충격을 받고 잎에게 용서를 빌었고 놀랍게도 1, 2분 후에 잎의 오라가 본래의 파란색으로 돌아왔다. 식물에도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식물들의 의식을 연구한 책으로는 다그니 케르너와 임레 케르너가 지은 장미의 부름을 참조할 수 있다. 그들은 다양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식물은 밤낮으로 발산하는 오라를 통하여 혹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끼리는 물론 동물 및 사람과도 교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나무꾼이 나무를 베면 그 사실을 숲의 다른 나무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위험에 처한 식물은 유독물질을 만들어내어 자기를 방어하기도 한다. 근본인 생명 탄생으로부터 완전한 해탈로 가기 위한 영적 통로가 차크라이다. 차크라 센터에는 고요한 소리와 색깔과 상징 이미지가 있으며 수련 중에 에너지 소통이 빨라지면 이를 감지하게 된다. 각 에너지 센터의 각성 정도에 따라 지성이 발달하거나 직관력이 생기고 비전이 열리고 초인적 능력이 발현된다. 차크라 수련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개인의 업에 따라 수행 속도는 차이를 보인다. 영감이 어느 정도 발달해 있는 사람들은 차크라 각성이 빨리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늦어진다. 차크라는 각 센터의 각성 정도에 따라 자신의 삶에 많은 변화가 오는 만큼 7군데 중 한 곳이라도 각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차크라 행법 중에는 억지로 사념을 억누르려고 할 필요가 없다. 차크라 센터 중심을 호흡으로 제어하고 자극하여 신경계를 통하면 자연히 에너지는 활성화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진다. 이 그림은 차크라 수련을 통해 쿤달리니가 수직 상승하는 일반적 과정을 이미지화한 것이다. 우리 몸속의 기저에는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각성되지 않은 근본 에너지가 존재하며 이 에너지가 각성되는 순간 우주와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원리가 쿤달리니이다. 7군데 차크라 센터 중 한 곳이라도 막히면 멈춘다. 쿤달리니 루트는 등 뒤의 꼬리뼈에서 백회까지 근원의 에너지가 좌우 이다와 핑갈라 그리고 중앙 척수관을 타고 수직 상승하여 천문이 열리는 것을 말한다. 쿤달리니가 각성되면 모든 질병이 없어지고 비전이 생기고 물질 한계에서 벗어나고
도의 영적 체험, 불멸의 자유, 부처와 예수와의 감흥을 하게 된다. 군달리니는 인도의 정통적 수련 방법이다. 대승불교의 첨성과는 다른 수행 방법으로 지속적인 몸속 신경계 에너지를 각성시켜 물질계를 초월하여 견성으로 나아가게 한다. 길한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로 인해 주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저기압은 상승 기류에 의해 100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섭씨 0.6도씩 떨어지므로 상승함에 따라 기온이 계속해서 낮아져 포화점이 되는 이슬점에 도착하면 물방울이 생겨 빛의 산란으로 눈에 보이는 시계 반대 방향에 회전하는 구름의 형태로 눈에 보이게 되어 가운데 기가 오름을 짐작할 수 있으나 고기압은 수분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구름의 맴돌이 현상을 보지 못할 뿐이다.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를 느끼는 특이功能을 가진 사람도 있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저기압만 가까이 오면 비가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기도 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기가 상승하면 주위에는 시계 반대 방향에 회전 모멘트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과 기가 하락하면 시계 방향에 회전 모멘트가 작용하고 있으나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종이에 연필로 각각을 그려 손에 잡고 오링 실험을 해보면 기가 오르고 내림을 구별할 수 있다. 앞에 그림 99식은 힘이 강해지는데 뒤에 그림 66식은 힘이 약감을 느끼게 되면 99식의 고기압은 기를 받아들이는데 저기압의 66식은 기를 방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기란 음과 양의 중심이 다를 때 나타나는 쌍극자 모멘트 같은 것으로 기란 중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이를 침술의 보사에 사용하는 것을 선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특이 공능의 종류, 치료 공능, 염력으로 기를 발사 치료하는 방법으로 원격 치료도 가능하다. 수감탕병, 손으로 기를 발사하여 환자의 병을 치료한다. 재감 공능, 수감탕병하는 절차 없이도 병을 알아내고 기를 발사 치료하는 능력. 투시 공능, 인체 내부를 뼛속까지 볼 수 있는 능력. 경락, 경혈을 볼 수 있다. 지하에 있는 광물이나 수맥도 볼 수 있다. 간광 공능, 몸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병의 경, 중 등을 진단한다. 천이통, 우주 공간에 입력된 모든 정보와 소리 파장을 듣는다. 반운 공능, 허공으로 물건을 운반한다. 천안 공능, 눈으로 천리법을 알 수 있는 초능력. 예측 공능, 미래에 다가올 일을 예측하고 분별 판단하는 9가지 능력 등을 심사하여 정부가 관리하는 나라도 있다. 우주적 에너지원과의 접속. 알파파는 슈만 공명으로 알려진 우주의 창문, 청공광 주파수이다. 슈만 공명은 지구 자기장에 의한 진동 주파수를 말한다. 이는 알파 상태에 있는 개인의 뇌파가 지구 자기장에 공명하며 뇌파 진동을 증폭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어떻게 치유사가 외부에서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자기들을 통해 외부 에너지와 환자를 이어주는 것 같은 것 말이다. 이는 또한 치유 도중 손에서 발생하는 생체 자기장의 자성과 그에 따라 손을 통해 흐르는 것이 감지된 전기와 인체에 감지된 전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현재 인체 내부 자체만으로는 그 엄청난 크기의 생체 자기장을 이끌어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생체 자기장을 체내에서 생성된 전기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기현상은 오직 이상한 듯이 보일 뿐이다. 따라서 치유 시에 슈만 공명을 이용하여 무한한 에너지원 천신기를 끌어옴으로써 여분의 자기장을 생성시킬 수 있다고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두뇌 세포 속에서 수백만에 달하는 크리스탈 송화체가 발견된다는 점은 두뇌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구 자기장을 라디오 수신기처럼 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서 크리스탈은 지구 자기장과 알파 뇌파 간의 진동을 이어주며 이는 슈만 공명으로 귀결된다. 인체를 통해 뇌파를 발신하는 것은 우리 몸이 고유의 특정 공명 주파수를 생각하여 최상의 건강 상태에 도달 혹은 도달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에서 뇌파의 발신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최상의 주파수로 계속 공명하도록 주파수를 조정해 주는가? 만약 신체 일부분의 부상, 정신적 트라우마, 자기장 효율 저하 등등에 기인하여 어떤 이유로 세포가 진동하기 시작한다면 체험적 치유 행위는 에너지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한 체계를 작동하게 만들므로써 그 효과를 이루어낼 수도 있다. 심근경색이 일어나면 바로 심장 근육을 지나가는 전기적 파장이 손상된 심근 주위를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치유사를 통해 환자에게 에너지를 연결해주는 것은 알파 상태에 놓이는 것, 그리고 치유사가 슈만 공명을 통해 지구 자기장으로 자기를 일치시키는 것, 두 가지 모두가 연관되어 있다. 생체 자기는 생명 활동의 상징이다. 뇌, 심장 등에서 발생한다. 생물들은 세포막을 통해 나트륨, 칼륨, 칼슘, 염소 등 여러 가지 이온을 끊임없이 교환하고 있다. 전기를 띤 이온들의 이동은 전류를 만들게 되고 이런 전류는 주위의 자기장을 형성한다. 따라서 생명체는 생명활동을 하는 동시에 자기장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러한 자기 신호를 생체 자기, 바이오 마그네티즘이라 한다. 생체 자기는 심장, 뇌, 눈, 위, 소화관 근육 등에서 발생한다. 인체의 생체 전기를 의학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100년 전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이 심전도를 측정하면서부터이다. 일렉트로카르디오그램. 하지만 생체 자기 신호는 크기가 미약해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1962년에 이르러서야 심장의 근육으로부터 발생하는 생체 자기 신호를 처음으로 측정했다. 뇌에서 발생하는 자기 신호의 측정이 이루어진 것은 1971년이다. 인체의 전기활동은 이온 전기활동으로 뇌신경세포, 심장근육세포, 척수신경세포 등에 흐르는 이온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발생한다. 일설에 의하면 BC 7200년 전에 왕국이 있었고 BC 6000에서 4000경에 배달국이 있었고 BC 3898년에 한국이 있었다. 성명정이 중요한 것인데 성명정은 각각 신기정에 해당한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삼일신고 등에 나온다. 숨을 쉰다는 것은 산소를 흡입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자를 흡입한다는 것이다. 체내로 들어가서 심장으로 들어가 순환에 기여한다. 본다는 것은 눈을 통해 숨으로 보는 것이고 듣는다는 것은 귀를 통해 숨으로 듣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것은 뇌를 통해 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기라는 것은 영어로 서틀 에너지로 번역된다. 이것은 스페이스 포스와 라이프 포스, 인포메이션 포스로 나뉘어진다. 삶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영혼은 영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인생의 목표는 영적인 진화이다. 우리는 나라 안으로 다가가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닭도 칼륨을 칼슘으로 바꾸는 핵융합 반응을 하는 능력이 있다. 인간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것을 개발해야 한다. 진화라, 송과체를 살려라.
정명성의 단계는 물질계, 에너지계, 정신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아트, 브라나, 쿤달리니라고도 말할 수 있다. 조향자는 의식이 된다. 모든 것은 조향자장에서 시작된다. 토션장이 중요하다. 토션은 빛의 속도의 7배이다. 토션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적인 토션과 동적인 토션이 있는데 토션은 정보의 에너지이다. 토션은 다 뚫는다. 집중을 해서 공명시켜서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가 있다. 핵융합법은 칼륨이 칼슘으로 변하듯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다. 인간은 잠재 능력의 95%를 낭비하고 있다. 뭔가에 의해서 5%만 쓰고 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호흡이다. 편하게 단전 호흡을 하고 들숨에 단전 나오게 하고 호흡이 2분으로 길어지면 산매로 들어간다. 단전에 마이토콘드리아가 모인다. 태양열, 핵융합, 에너지가 모이게 된다. 그리고 창조 능력이 발휘된다.